1월 14일 월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는 금융주 실적 호전에도 불구하고 부진한 지표 탓에 보합권으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13%, 나스닥 지수는 0.12% 상승했고 S&P 500 지수는 0.01% 하락했습니다. 올 들어 세계 주요국 증시가 일제히 랠리를 펼치면서 안전자산에서 주식시장으로의 자금대 이동이 시작됐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재정절벽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안도감과 지난주부터 시작된 어닝 시즌에서 기업들이 잇따라 양호한 실적을 내놓으면서 주식 선호 심리가 강해지고 있다는 전망입니다.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정부 부처가 합동으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주택취득세 감면 혜택을 연장하는 문제는 인수위가 아닌 국회 논의에 맡기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근로자가 휴가를 모았다가 쓰고 사용하지 않은 휴가는 고용주가 금전 보상하는 근로시간 저축 휴가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노동부는 오늘 업무 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근로시간 축소를 통한 일자리 나누기와 삶의 질 향상 방안을 보고합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금요일장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금융주 중에서 처음으로 실적을 발표한 웰스파고는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호실적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중국주 경제 지표가 부진하게 발표되면서 3대 지수는 보합권 내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제 우리 시장은 월요일장 개장을 앞두고 있죠. 지난 금요일 코스피 지수가 다시금 2,000선 아래에서 거래를 마치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원달러 환율은 1,054원을 기록하며 1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하루 어떤 흐름이 이어질지 전문가들의 자세한 대응 전략 살펴봐 드리도록 하죠. 굿모닝 대박 예감 2부 순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이상로의 모닝 브리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장 글로벌 증시,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우지수와 나스닥 지수만 소폭 올라왔던데요. 이제 이번 주 시장의 관심은 실적이겠죠. 지난 금요일 또 웰스파고가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호실적을 공개하기도 했어요. 네,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의 분위기는 관망세를 좀 유지를 하는 성격을 진하게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직까지도 시장이 유동성이 풍부하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상방으로 대한 탄력 자체가 남아있구나라고 알 수 있는 게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별다른 이슈 자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관망세 와중에도 상승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만큼 오늘은 강보합으로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만큼 지금은 지금 실적에 대한 실적 시즌을 앞두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상방에 베팅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안에 경제 지표가 상당히 악재로 여겨졌습니다. 안에 내용을 한번 보신다면 12월 재정적자 관련으로 해서는 약간 부진한 모습, 시장의 예상치보다 더욱더 증가하는 모습으로 약간 우려스러움이 나타나기도 했는데, 하지만 웰스파고의 실적을 한번 같이 보시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4%가 순이익이 증가했습니다. 그만큼 은행주로서, 금융주로서 처음으로 실적을 발표했는데 그런 부분 자체가 주가에는 어느 정도 하락을 했지만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에는 긍정적인 움직임이 나타났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만큼 금융주 같은 경우에 소폭 하락하는 모습은 나타났지만 아직까지도 우리가 좀 더 지켜보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포인트로 한번 따져본다면 13,488포인트를 기록을 했죠. 그만큼 아직까지 시장은 여전히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눈빛이 아직은 강하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이번 주 시장의 키워드도 바로 실적이겠죠. 금융주가 줄줄이 이번 주에 4분기 성적표를 공개하게 될 텐데 이번 주 키워드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왜 이렇게 금융주에 집착할까? 네. 그리고 왜 이렇게 시장 자체는 금융주에 대해서 실적에 관심이 많을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재정 절벽이라든지 아니면 경기 회복 그리고 경제 지표 탓으로 인해서 금융 지표를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만큼 어느 정도의 재무 건전성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결과가 좀 될 수가 있겠고요. 거기에 금융주의 어느 정도 기초가 조금 주목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웰스파고 같은 경우에 실적을 발표했고요. 하지만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JP모건이라든지 아니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굴지의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죠. 그런 부분은 우리가 여실히 조금 지켜보셔야 되는 시점이고요. 그리고 또 이번 주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만큼 경제 지표도 많은 발표를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소매 판매 지수라든지 아니면 산업 생산 지표 같은 부분도 우리가 꼭 체크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상황과 이런 분위기를 알듯이 다시 한 번 더 지수 자체는 13,000포인트를 돌파를 했고요. 그게 9월 이후에 또다시 13,000포인트를 돌파하는 의미가 있는 선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만큼 지금은 기업 실적 그리고 경제 지표가 어떻게 발표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주가 자체는 다시 한 번 더 상승으로 돌파를 하는지 아니면 하락으로 조정을 받는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 이슈가 되는 부분은 우리가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제 지표보다는 지금은 기업 실적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는 미국 시장이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좀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뭐 긍정적인 어느 정도 뉴스가 계속적으로 발표되는데 그 중에 한 개를 말씀을 드린다면요. 네. 주식형 펀드 쪽에 대해서 지금 대규모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9일까지 한번 보신다면 유입 자금 자체는 183억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만큼 1992년 1월 이후에요. 지금 같은 경우 네 번째로 큰 순 유입 단계입니다. 그런 부분 자체는 시장을 어느 정도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만큼 웰스파고의 실적 자체가 어느 정도는 순이익이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만큼 다른 금융주에 대해서도 우리가 긍정적인 눈빛이 조금 강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14일 날 같은 경우에는 버냉키 의장의 연설도 있죠.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한 번쯤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미국 시장에서 기업 실적이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체크를 하시길 바랄게요. 네, 이렇게 경제 지표보다는 실적에 무게를 실어야 하겠다라는 말씀까지 잘 들었습니다. 끝으로 오늘의 관심 종목 들어볼 차례인데 어떤 종목 들고 오셨는지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중소형주 중에 덕성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름 자체에 상당히 덕이 느껴지는 종목인데요. 지금 덕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거는 신발에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의 밑에를 보면 신발을 다 신고 계실 겁니다. 거기에 합성 피혁을 만드는 회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하지만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신발이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에 들어가는 가죽을 만들었던 회사인데 그만큼 안정적인 수익이 날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 이슈가 되는 부분은 신규적인 매출처가 한 개 더 생겼다는 걸 우리가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흔히 요즘에 태블릿 PC를 상당히 많이 사용들을 하시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케이스를 만드는 매출까지 지금은 신규 에너지가 됐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자체가 이슈가 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잠시만 주가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같은 경우에 3,755원으로 좀 떴는 단계까지 올라왔는데 지금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하단에 3,700원 밑에서 우리가 매수권으로 좀 임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손저가 같은 경우에는 3,400원 정도를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 4,500원 선에 목표가를 어느 정도 체크를 하시면 좋은 전략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덕성 3,700원 아래에서 매수 접근해보자라는 말씀까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장 유망 업종과 종목도 확인해봐야겠죠. 오늘 순서 샘플러스 최병관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오늘도 관심 종목 AS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1월 4일 추천해드린 종목이었죠. YG 엔터테인먼트. 이 종목 목표가를 또 훌쩍 뛰어넘기도 했더라고요. 예, 현재로서는 어쨌든 그 전체적으로 시장 전체가 움직임이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중에 가장 활발하게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종목군이 역시 엔터테인먼트 쪽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중에서도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또 싸이가 요즘 그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앨범에 대한 기대라든가 아니면은 또
후속곡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대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의 매수가 또 다시 들어오고 있고요. 엔터테인먼트 업종 전체적으로도 분위기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도 주가가 장중에 반짝 한번 급등세를 탔었는데요. 이때 사실 그 YG 엔터테인먼트가 그 종목 자체가 전체적으로 뭐 어떤 호재가 떴다든지 이런 건 아니고 네. SM 쪽에서 소녀시대의 그 신규 앨범이 빌보드 앨범 차트에서 1위를 했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주가가 전체적으로 같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SM은 장중에 상한가 근처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고 YG도 같이 움직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지금 그 엔터테인먼트 사업 쪽에 그 신년 들어서 새로운 신규 기대감이 상당히 크다라고 할 수 있겠고 그만큼 또 매수도 많이 몰리고 기관이나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는 모습이 여기에 잘 드러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주가가 당분간 계속 강세를 띠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그 YG 엔터테인먼트나 아니면은 SM 같은 대표 주자를 보셔도 작년에 주가가 한번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개인 투자자들의 충격이 상당히 컸었고 손해가 컸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이 좋아도 과감하게 공략을 하는 그런 상황이 나오기가 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오히려 역으로 이용을 해서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끝까지 자꾸 끌고 올라가는 형태의 진행이 나오기 때문에 투자자들께서 조금 더 적극적인 공략 포인트를 잡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도 그래서 주가의 조정이 많이 나오기는 좀 어렵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7만원권이나 한 6만 8천원권 정도까지 조정을 받았을 때 거기서 저점 매수를 노려보는 전략도 괜찮고요.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도 아직까지는 좀 더 보유하는 전략으로 네.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YG 엔터테인먼트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만 더 홀딩해보자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관심 업종 들어볼 차례인데 어느 업종 살펴볼까요? 예, 오늘 말씀드릴 종목도 계속 엔터테인먼트 쪽을 계속 말씀을 좀 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엔터테인먼트 쪽에 지금 매수가 들어오는 강도가 어느 업종보다도 제일 빠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상당히 좀 그 실적이 실제로 개선도 되고 있고요. 또 지금 단기적으로는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의 선호도가 가장 높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도 역시 유리한 면이 많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그 아까 앞서 YG 엔터테인먼트의 차트 모습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다른 여타 업종들의 모습도 좀 있으면 보여드리겠지만은 이런 종목들을 보면은 차트상으로도 조정을 많이 받아서 이제 막 상승을 하려는 상승 초기 국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중기적으로 오를 폭이 많기 때문에 당분간 주가가 상승세를 탄다라고 가정한다라면은 이쪽으로 집중적인 공략 포인트가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요즘 시장 자체가 문제가 뭐냐면은 내릴 때는 다 같이 내리는데 오를 때는 정말로 선별적인 몇몇 종목들만 오른다는 단점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 강하고 움직임이 강한 주식 쪽으로 공략을 하지 않으면은 장 자체가 강하다고 하더라도 성과를 올리기가 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종목별로 좀 살펴보시면요. 우선 가장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SM 같은 경우에도 네. 과거에 주가가 떨어질 때를 보면은 그때 사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진짜 멘붕이 올 정도로 상당히 황당했었죠. 사실 그때 실적이 사상 최고치를 내놨었습니다. 하지만은 기관들이 자기네들이 부합하는 그 원하는 실적이 안 나왔다고 해서 주가를 급락을 시켰고요. 네. 요즘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좀 그 고삐를 풀어놓은 말 같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정말로 뭐 입맛대로 주가를 들었다 놨다 하는 상황이 생기고요. 객관적인 진행이 없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SM 같은 경우에도 그때 당시에 주가가 3번 정도를 하한가를 맞았죠. 그리고 옆으로 기어가다가 한 번 더 떨어졌지만 이제 최근 들어서는 바닥을 좀 잡으면서 다시 한번 올라서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는 실적이 사상 최고치를 쳤다라는 얘기를 하지만은 실적이 자기네들 기대에 안 미친다고 해서 주가를 떨어뜨렸지만 지금은 소녀시대 앨범이 빌보드 차트가 아닙니다. 빌보드 앨범 차트라고 또 따로 분야가 있는데요. 네. 거기에 1등 했다는 내용만으로 또 상한가를 갈 정도로 상당히 높은 탄력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주식 분석하는 입장에서 네. 이거는 완전히 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런 상황이 아닌가 좀 예. 불합리한 부분이 많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개인들로서는 어쩌겠습니까? 힘이 없는 개인이니까 우선은 수급을 따라가는 수밖에 없고요. 네.
최근에 로엔이라든지 이런 음원 판매 관련 종목군들도 주가의 상승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 로엔 같은 경우도 이 방송을 통해서 소개를 드린 종목인데요. 역시 마찬가지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엔터테인먼트 업종 전체가 상당히 좋은 진행을 보여주고 있다. 뭐 이렇게 좀 정리가 되겠습니다. 네. 일단 먼저 수급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엔터테인먼트 업종 양호한 흐름 지속할 것이다라는 말씀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관심 종목도 들어볼 차례인데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도 간접적으로는 엔터테인먼트하고 연관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이 CJ ENM입니다. CJ ENM은 사실 엔터테인먼트만 단독으로 영위를 하고 있는 회사가 아니라 종합 엔터테인먼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최근에 미디어라든지 그다음에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게임 부분도 고르게 지금 성장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바닥 탈출에 대한 모멘텀을 잡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차트상에서도 그런 부분이 잘 드러나고 있는데요. 갭상승 이후에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잘 돌파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기관들의 집중적인 매수가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매수가는 조정을 좀 기다려서 3만 원에서 3만 1천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우선 3만 5천 원 정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2만 7,500원 정도로 갭 하락 이전에 그 상승 지점 거기를 깨면은 아무래도 위험 관리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 CJ ENM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청송촌놈 신창관 대표의 증시타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박명래님 주일 잘 보냈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자 여러분 주말 잘 보냈습니까? 청송촌놈 신창원입니다. 네, 지난 금요일 시간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갭상승 출발한다면 음봉으로 마감할 것이다. 11선 지지받지 못하고 하락세로 마감을 했는데 21선 바로 위에서 종가를 형성하기도 했더라고요. 오늘장 흐름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참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일정하는 우리 박미라 앵커님을 보면서 흐뭇한 마음 이를 형언할 수 없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자, 어쨌든 간 이번에 주식의 상승의 이제 근원을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요. 근원은 프로그램 매수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프로그램 매수가 무려 제로에서 현재 19조까지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제 19조 5천억을 치고 3일 연속 기관들이 이제 프로그램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말이 제가 뭐를 말하냐, 프로그램 매도가 나온다면은 장 자체가 서서 이제 약세 국면이다. 그렇지만 이 프로그램 양에 따라서 이제 하락의 강도가 셀지 안 셀지 봐야 되는데, 이제 프로그램 매도 물량으로 봐서는 아직까지 하락의 강도가 세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거를 한번 인지하실 필요 있다 이렇게 보니까요. 프로그램 매도가 나온다 그러면 약세다. 그렇진 프로그램 매도의 양이 적다는 것은 약세라도 서서히 식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금요일 날 이제 우리 센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뭐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았을 건데요. 아침에 이제 굉장히 강하게 붙었죠. 아침에 여러분 보다시피 2017포인트까지 상승하는 그런 강한 모양. 그리고 제일 바닥이 여러분 보다시피 1984 무려 주가 지수가 거의 한 40포인트 정도의 움직임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고점에 직진 공격적인 매수는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요. 굉장히 괴로운 하루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캔들 차트를 볼 때 가장 고점에서 이제 그 양봉이나 음봉이 보통 이 아래쪽에서 이제 장대 음봉이 많이 나오는 그런 경향이 많은데, 위쪽에 장대 음봉이나 장대 양봉이 난다면은 살 사람 다 사고 팔 사람 다 판다. 결론은 에너지 소비가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21일평이 오늘 이제 딱 21일평에서 오늘 시작합니다만은 장 자체가 오늘 전체적으로 지난 금요일 날 캔들의 그 워낙 큰 캔들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자리에서는 잉태형으로 계속 돌출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잉태형이면 장 자체가 굉장히 오늘 답답한 그런 장세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고요. EQ 볼륨 차트로 봐서는 변곡점을 맞이할 그런 캔들은 아닙니다. 크기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답답한 차트. 그래서 오늘 또 하루 또 쉬어가는 그런 장세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이제 저번에 이제 주가가 꼭질 때 OBV 차트가 분명히 꼭지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OBV 차트가
여러분 보시면 시그널과 계속 떨어지는 그런 국면입니다. 그래서 장 자체를 꼭 매수하고 싶은 분들은 2판 4판식으로 저점에 매수하는 그런 모양을 가지셔야 된다. 이렇게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그 금요일 날 중국 증시가 굉장히 한마디로 해로운 모양의 캔들을 보였는데요. 오늘 또 여러분 중국 증시를 꼭 한번 여러분들이 체크하는 필요가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중국 증시 자체가 기준선을 한 방에 깨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시작 자체가 기준선, 그러니까 2250 이하에서 시작한다면 우리나라 장세도 종가에 굉장히 약세를 면치 못할 것이다 보이고요. 특히 제가 이제 고가놀이 이후에 주가가 하방 이탈, 이 부분은 굉장히 좋은 모양이 아니다 했는데, 중국 증시가 언뜻 보면 이미 3차 상승을 완료한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3차 상승을 완료한 단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 크게 쉬어가는 자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 우리나라 증시가 굉장히 강세를 보일 때 중국 증시의 힘을 많이 받고 상승했기 때문에 중국 증시가 큰 폭의 상승에 한번 큰 폭의 하락이 예상되고 있다. 이 말은 우리나라 증시도 큰 폭의 하락이라 아니면 횡보 국면이 지루한 장세가 계속 연출을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굉장히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금 자리의 모든 것은 61일평입니다. 61일평 자체가 굉장히 강한데 지금 61일평이 급등이 상승하고 있지만 그 상승 템포 자체가 굉장히 무거워질 수 있고 지금 캔들이 61일평 가까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께서 1950포인트 바로 가지는 않겠지만 서서히 식어가면서 갈 가능성이기 때문에 물량 국면, 축소 국면을 여러분께서 계속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장 자체가 계속 삼성전자장이죠. 삼성전자가 아직까지는 죽은 모양은 아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말이 뭐냐면 저 친구가 장은 좀 나쁘다고 했는데 삼성전자는 괜찮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소수 슬러마 종목, 그러니까 종목 선택 1등 종목들은 끝까지 버티는 그런 모양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럴 때일수록 잡주보다는 1등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제가 이제 코스닥에 관심이 별로 없는데 저 앞에 하는 우리 최병권 전문가가 굉장히 성실하고 저 뒤에 하는 최명성 소장이 종목들이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혹시 코스닥 하실 분 있으면 내 앞에는 최병권 전문가나 최명성 소장 종목이 제가 볼 때는 실적이나 이런 모양으로 봐서는 굉장히 꼼꼼한 종목이다 이렇게 보니까 하시고, 제가 볼 때 꼭 이제 제가 우량주를 저는 거의 해야 된다 주인데 혹 여러분께서 잡주를 하실 분들은 거의 참조하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지금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주사위가 어떻게 던지냐면 개인이 위쪽이고 외국인이 아래쪽이고 기관은 계속 단타를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에서 기관들이 계속 빼먹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개인과 외국인 옵션처럼 두 쪽 다 기진맥진해가 있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개인과 외국인 한 명이 본전하고 한 명은 엄청난 참패 그리고 기관의 승리가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러분께서 요즘에는 기관의 선물 포인트, 기관의 선물 핵심 포인트 이거를 여러분께서 꼼꼼하게 한번 보실 필요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지금 원화 달러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원화 강세가 지금 1950포인트면 수출업체들이 거의 한 25% 적자 수출한달 정도로 비명을 지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원화 강세가 1,050원 이 부분에서 한번 지켜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1,100원 이하 갈 때부터 이제 사실 보통 우리나라가 워낙 강세가 있으면 주가가 약세 보이는데 워낙 강세도 이번에 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워낙 강세 상태에서 주가가 빠지면 더 빠른 속도로 빠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만 버틸까지 버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굉장히 지금부터는 조금 자중하는 그런 모양을 보이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금요일 날 여러분한테 분명히 기준선과 전환선 그 사이에 이제 박스권 매매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런 장세가 계속 조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누차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날 수익을 말하다 해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21일평과 특히 이제 기준선을 하방 이탈은 과감하게 손절매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방송 듣자마자 인터넷에 서울경제철저가 수익률 말하다 지난주에 주 시황을 꼭 들으셔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어쨌든 장 자체가 박스권에서 변곡점은 다가옵니다만은 계속 앞으로 이번 주는 계속 박스권에서 하방 이탈을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박스권 모양이 계속 일어날 것이다. 근데 그 박스권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모양이고 신용 비중이 높은 종목은 움직이지 않으면서 개인들은 배제시키면서 기관과 외국인의 승승장구하는 그런 모양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지금 자리에서는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물을 보면 전체적으로 선물 자체가 여러분 265에서 무게중심, 지금 지수대에서 무게중심입니다. 265에서 무게중심인데 지금 자리가 위태위태해 보입니다만 아직까지 워낙 이 매물층이 두껍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여기서 큰 재미가 없다. 빠른 매매 자신 없는 분들은 매매 안 하시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장 자체가 굉장히 돈 먹기 힘든 그런 장세입니다. 돈 먹기 힘든 장세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지금은 천천히 한번 바라보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 보시면 뭐 랭코 차트가 서서히 이제 하락, 제일 늦게 나오는 랭코 차트가 하락 추세로 접어들었는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랭코 차트가 하락 추세 보인다. 랭코 차트로 봐서는 1950포인트의 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PMF 차트는 뭐 당연히 여러분 보다시피 지금 마이너스로 이제 돌변하는 그런 모양이 보이고 있고요. 가기 차트도 마이너스인데 한번 쉬어가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여기도 이제 1950포인트 매물대가 있다 이렇게 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은 다른 거 볼 필요 없습니다. 중국 증시의 포인트, 중국 증시의 추가적인 하락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중국 증시를 여러분께서 꼭 한번 봐주실 필요 있다. 두 번째는 기관의 선물 보시고요. 세 번째는 여러분께서 삼성전자를 오늘 또 볼 수밖에 없다. 삼성전자 오늘 더불어 현대차까지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원화 강세가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에 굉장히 모양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현대차, 삼성전자 동시다발로 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제가 2014년 소원이 있습니다. 소원 제가 볼 때는 우리 정부가 들어줘야 된다. 삼성전자 액면 분할이 제가 2013년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인수위원회도 국민들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국민이 누구나 수익을 나눌 수 있는 삼성전자를 액면 분할해야 된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니까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대통령 인수위원회께서는 분명히 삼성전자 액면 분할만이 살 길이다. 삼성전자 꼭 액면 분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마음 아시죠? 여러분 사랑합니다. 청송촌놈 신창원입니다. 네, 오늘도 차트로 본다면 쉬어가는 흐름이 나올 것이다. 지난 금요일에 이어 중국 증시 추가 하락이 나올지 그리고 또 기관의 선물과 현대차 그리고 삼성전자 주가 흐름까지 잘 체크해보자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청송촌놈 신창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자, 이어서 SPM 파트너스 최명성 소장과 함께 오늘의 최강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신나게 증권시장을 오픈하는 최명성 소장입니다. 네, 오늘도 추천주 들어볼 텐데요. 오늘은 특별히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매수 기법과 투자 마인드까지 함께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오늘은 추천주 및 중간에 매수 기법 및 마인드에 대한 중요 설명이 있으니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오늘의 추천주는 중앙백신입니다. 바이오 및 제약 관련주입니다. 네. 동물용 백신의 제조 및 구충제, 소독제 상품을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지난해 정부로부터 구제역 백신 우선 생산업체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3년 연속 매출 증가 및 순이익 증가로 재무제표가 양호한 편입니다. 현재 미국 전역의 독감 유행으로 비상사태 선포로 인한 백신 관련주 테마주 형성 중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일봉주봉상 정배열 패턴입니다. 일주일 연속 거래량 증가하고 있고요. MACD 오실레이터 심리도 또한 양호합니다. 보유기간은 약 일주일이 되겠습니다. 매수가는 13,200원에서 13,900원 사이 두 번으로 나눠 매수하시면 되겠습니다. 목표가는 15,600원이 되겠고요. 예상 수익은 10% 이상이 되겠습니다. 테마준이란 계속 상승 시 10% 수익 시 절반 매도하고 나머지는 상승 시 분할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손절가는 13,000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백신 관련주가 모두 높게 나오는데 현재가 2-3% 선에서는 약간 매수하셔도 되겠습니다. 코스닥 종목이니 많이 매수하지 마시고 1,000만 원 정도만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기법 및 마인드 설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LG 패션 분봉 5분봉을 보고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오전 9시 10분경입니다.
매수 기법 중 100분의 1 매수 기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거래량이 100일 때 개인 매수 물량이 약 1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상대 세력이나 기관 등에서 개인 물량 체크를 중요시 안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LG패션 거래량이 100만 주일 때 개인들 개개인 매수 물량이 약 10,000주 정도 돼야 상대편에서 눈치를 못 채고 무난한 상승 추세로 간다는 뜻입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LG패션을 AS에 드렸고 이 종목은 재무제표 및 차트상 완벽하니 들고 가려고 했죠. 지난주 금요일 오전 9시 10분 사이 거래량이 약 45,000주 됐는데요. 2% 정도 상승하니까 갑자기 개인 물량이 무려 약 25,000주가 들어왔습니다. 50% 이상 개인 물량입니다. 요즘 세력들도 매수할 때 100주, 200주, 300주 단위로 하루 종일 매수하는데요. 갑자기 9시 8분쯤 어떤 개인 두세 분이 6,300주, 8,640주 등 대량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이건 분명히 개인 물량입니다. 금액으로 보니 각각 2억 2천만 원, 2억 9천만 원, 한 3억 원 돈인데 단 1초 만에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요즘 집 한 채 값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2% 정도 무난하게 상승하다가 갑자기 개인 물량이 약 25,000주 정도 들어오니까 바로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종가는 물론 하락하다가 약간 반등으로 끝났습니다. 제가 솔직히 보다가 기절할 뻔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개인 물량이 갑자기 들어오면 한동안 주식이 상승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많이 매수하신 분들은 며칠 지켜보다가 원금 가까이 오면 반드시 물량을 많이 줄이시기 바랍니다. 많이 매수하신 분이나 다른 매수하신 분들이 기간 조정을 인해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주식할 때 제발 욕심내지 마시고 안정된 마인드로 매매하시고요. 코스닥은 1,000만 원 정도, 거래소는 2,000에서 3,000만 원 정도 이내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매수하실 때는 반드시 1,000만 원 이내로 소량 매수 단위로 여러 번 나누어 매수하셔야 여러분들의 수익에 크게 도움이 되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호가창을 자세히 3번 확인해 보니 지난주 금요일 LG패션 매수 물량도 거의 90% 이상이 200주, 300주, 500주 단위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1,000만 원 이내로 분할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종목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SPM 파트너스 최명성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자, 월요일 증권사별 리포트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대투증권입니다. 추천 종목은 SK하이닉스. 디램 가격 회복으로 4분기 흑자 전환이 기대된다며 투자 의견 바이 제시했습니다. 유진투자증권입니다. 추천 종목은 한전 KPS. 4분기 영업이익은 컨센서스와 비슷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해외 정비 수주 지속으로 주당 배당금이 증가해 주가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투자 의견은 바이, 목표 주가는 74,000원 유지했습니다. HMC 투자증권입니다. 삼광유리, 중국향 매출이 올해는 약 350억 원으로 전망되고 있고 북미 지역 월마트 공급권도 동사의 북미 지역 에이전트인 월드키친의 영향력으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투자 의견은 바이, 목표 주가는 85,000원 제시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입니다. 추천 종목은 NHN, 4분기 실적은 컨센서스 수준으로 예상하며 라인게임의 2013년 매출액은 1,540억 원으로 전망된다며 투자 의견 바이, 그리고 목표 주가는 33만 원 유지했습니다. 끝으로 대우증권입니다. 추천 종목은 대한항공, 동남아 노선 공급을 10% 이상 증가시키는 반면 일본 노선을 감축하면서 수익성 개선을 시도하고 있다며 투자 의견 바이, 목표 주가 65,000원 제시했습니다. 네, 오늘 순서는 하나대투증권의 임진순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월요일장인데요. 자세한 대응 전략 살펴봐 주시죠. 예, 일단 국내 증시가 초반에 보여주었던 상승 탄력을 잃어버리면서 2000선 부분에서의 등락을 좀 거듭하고 있는데요. 국내 중리를 둘러싼 이슈 그리고 전략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일단 아베노믹스와 엔화 약세인데요. 지난주 엔달러 환율 2년 반 만에 89엔대를 돌파했죠. 1월 중 보면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회의가
오는 22일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그 외환시장에서는 그 일본 중앙은행이 아베 총리의 방침대로 물가 상승률 목표치를 기존 1%에서 2%로 높이는 것과 동시에 또 추가적인 양적 완화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엔화 왁세와 연화 강세가 더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추가적으로 지난주에 그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로 인해 단기적으로 원화에 대한 추가 강세를 저지할 수 있는 고삐가 풀린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원화의 추가적인 강세는 불가피하고 또 주식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주 중에 2010년 6월 이후 처음으로 그 엔달러 환율이 90엔대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슈는 역시 어닝 시즌에 대한 우려인데요. 미국 어닝 시즌이 알코아와 웰스파고가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비교적 좋은 출발을 보이고는 있지만 역시 국내 기업 실적에 대해서는 기대보다 우려가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 여기에 말씀드린 대로 그 본격화된 원화 강세, 엔화 약세 영향이 기업 실적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서 그렇지 않아도 일회성 비용으로 인해 그 변동성이 높은 4분기 실적에 대한 변동성이 더욱 높아질 개연성이 높은데요. 특히 그 원화 강세가 올 들어서도 생각보다 빠르게 지속되고 있어서 향후 1분기 기업 실적에 대한 기대치마저 낮출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어닝 시즌에 대한 우려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은 그 2차 재정 정립력 등 그 정치적 리스크인데요. 미국의 경우에는 그 국가 부채 한도 증액 협상과 지출 축소 관련 협상이 3월 초까지 완료가 되어야 하는 상황이고요. 유럽은 그 이탈리아 총선이 다음 달 24일로 확정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있다는 위험은 아직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과 중국 경제의 펀더멘털 개선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같은 그 정치적 리스크에는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어떤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은 아직 아니라고 판단은 되지만요. 최근과 같이 추가적인 상승 동력이 약화되는 상황과 맞물리게 된다면 역시 단기적으로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기 말씀드린 요인들로 인해서 변동성은 상당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런 변동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점진적인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는 펀더멘털을 감안한다면 주가지수 조정폭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아서 당분간은 1930에서 2050포인트를 주된 범위로 움직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전략적으로는 수급을 이끌 수 있는 주체가 뚜렷하게 구성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업종별 순환매 양상이 좀 빠르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1분기 중 성장 흐름이 다시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는 소재와 산업재보다는 이런 성장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IT와 제약, 또 통신의 주가 지지력이 상대적으로 더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오늘장 신규 편입 종목으로 SK 하이닉스인데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 세 가지 종목에서 매수 포인트를 잡아왔는데요. 먼저 DRAM 가격의 안정세입니다. 통상 그 12월을 보면 그 세트 업체들의 재고 조정으로 부품 수요가 제한적이고요. 이에 따라서 그 DRAM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거나 하락세를 나타내는 것이 정상적인데요. 최근 DRAM 가격을 DRAM 현물 가격을 보면 메모리 생산업체들의 수익성 중심의 제품 믹스 조정, 또 이에 따른 PC DRAM 생산량 감소로 작년 12월 진입 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그 하이닉스의 실적 부분이 어떤 상당히 증가세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4분기를 보면 영업이익 1,340억 원으로 흑자 전환하면서 작년 3분기를 저점으로 개선 추세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긍정적인 흐름을 전망하고 있는데요. PC 수요 부진에도 불구하고 그 스마트 모바일 기기 수요 증가로 수익성 높은 모바일 DRAM 비중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중국 시장을 중심으로 성장하는 MCP 역시 동사의 추가 실적 개선 요인으로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밸류에이션 부분인데요. 동사 주가는 2013년 예상 실적 기준 PBR 1.5배로 과거 3년 평균 PBR 1.8배를 하회하고 있다는 점 역시 동사의 그 투자 매력을 높여주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대투증권의 임진순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자, 월요일장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샘플러스 양순모 전문위원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양수모입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 실적은 좋았지만 3대 지수가 좀 혼조세를 보이면서 강보합권의 거래를 마치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전망과 함께 체크포인트 함께 설명해 주시죠. 네, 오늘의 동시효과 상황을 보더라도 지금 우리도 이제 해외 시장처럼 좀 횡보에 대한 가능성을 좀 열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일본 증시가 성년의 날로 휴장을 합니다. 그래서 뭐 아시아 증시의 움직임을 봤을 때 중국 지수라든지 항생 지수를 좀 같이 좀 체크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로부터 전기 요금이 평균 4% 정도 인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주택용은 2% 정도 인상, 그리고 산업용은 4.4%. 일반용은 4.6% 정도가 인상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따른 이제 수혜주들 한번 관심 있게 한번 보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오늘부터 이제 경제 분야에 대한 고용노동부, 또 국가과학기술부, 식품의약안전청이 이제 업무 보고가 이제 예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국가위와 식약청에 또 관련된 이제 또 정책적 이슈 플랜을 따라서 이제 나타날 종목들을 한번 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 주는 이제 플렉셔블 쪽이 좀 관심을 좀 많이 가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에 2013년도 플렉시블과 또 인쇄 전자형 신소재 기술 관련 세미나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여기에 따른 이제 관련주들, 최근에 시장을 주도했던 업종들이 좀 움직임이 좀 대두적으로 좀 나타나주지 않을까, 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우리 코스피 지수를 이제 놓고 보았을 때 2040포인트부터 1960포인트까지 지수의 밴드권을 좀 열어놓고 보자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사실상 지금 2015포인트에 대해서 제가 좀 이야기를 해드렸던 것이 있죠. 2015포인트를 넘어가지 못할 경우에는 지수의 오히려 추격 매수에 가담하기보다는 오히려 시장을 한 걸음 물러나서 좀 지켜보자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었는데요. 지금 시장의 방향성을 떡 부러지게 지수가 위로 올라갈 것이다, 혹은 떨어질 것이다, 이 판단을 하기가 조금 어려운 구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거래소 기준을 놓고 봤을 때 2015포인트 이하에는 좀 보수적인 대응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지금 시장의 가장 증시의 가장 악재로 여겼던 것이 아마 환율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합니다. 우리 환율 차트 동향을 좀 놓고 보았을 때요. 지속된 하락으로 인해서 일단 환율 하락 수혜주도 찾기도 분주할 것이고요. 또 환율로 인한 또 악재 종목들을 좀 찾기도 바쁠 것인데, 지금 엔화 약세가 이어지면서 달러 엔 환율도 89엔을 넘어갔고, 또 원화는 또 가파르게 올라서 달러 원화율이 1060원도 지금 붕괴되었기 때문에 지금 국내 기업들이 환율에 대한 내성을 좀 많이 키워놓은 만큼, 또 해외 생산 비중도 늘어서 환율 영향이 예전만 못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17개월 만에 최저가로 떨어진 이 환율은 좀 부담감이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시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수급 동향,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소극적인 플레이를 하는 이유들도 바로 환율로 인한 움직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들이 좀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이거를 뒤집어서 생각해 본다면은 매물로 나올수록 수급 부담은 좀 해소가 될 것이고, 또 지난 이제 금요일 날에 금통위에서 금리 동결을 이제 내세웠는데, 금리 동결은 우리 경제가 인하 없이도 아직까지는 견딜만 하다라는 의미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성장 잠재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금통위에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우리가 너무 일찍 접을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환율 하락이 부담스럽긴 하지만 원화 강세에 따른 수혜주를 찾아보는 우리가 역발상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환율에 의한 악재를 덤덤히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도 쉽지는 않지만 언젠가 해소될 악재라면은 오히려 지금 현재의 시점을 매수의 기회로 좀 활용하는 것도 어떠한가라는 의견을 한번 내세워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수의 움직임이 나타난다면 이번 주는 1970포인트를 쉽게 이탈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1970포인트 기준을 딱 잡고 대응을 한다면은 오히려 1970포인트 이하에서는 오히려 좀 매수에 대한 이견을 좀 잡아드리겠고, 또 지금 수급적인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은 오히려 시장은 상승을 하기보다는 코스피가 일정 폭 추가 조정에 대한 염두를 우리가 좀 해두어야 되지 않을까. 또 이번 주부터 이제 어닝 시즌에 이제 계속 돌입된 만큼 실적 성장주,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번 주에 가장 큰 이슈는 2013년도에 대한 플렉시블과 인쇄 전자용 신소재 기술 관련 세미나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죠. 물론 이 세미나에 큰 의미를 두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시장에 대한 산업 개화기를 좀 한번 열어놓고 보자라는 거고요. 여전히 우리가 공격적인 투자자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면은 지금 뭐 현대차, 기아차 지금 낙폭과대에 지금 다중바닥을 만들어주고 있는 상태이긴 하겠지만 오히려 철강주와 해운 업종 쪽 그리고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여전히 코스닥에 있는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탑10 종목들 이내에서만 본다면은 좋은 결과가 분명히 같이 따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 증시도 해외 증시처럼 혼조세를 보일 것이다. 또 환율은 1,050원 이탈은 제한적이다라는 말씀까지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대박 예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